지금 이 하락들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올라갈 힘이 부족해서 내려오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유동성을 모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밀리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구간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려올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보셨죠. 위에서 막히게 되면은 내려와서 정확히 반응들이 나오고 이 모든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내려오는 구간들을 어떻게 쓸어 담을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먼저 찾아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들은 유동성을 먹기 위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동성을 먹기 위한 움직임들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게 될지 이것들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 준다면은 이 완벽한 저점을 잡습니다. 이런 허황된 약속들은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가 진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구간들은 미리 찾아놓을 수 있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에 대한 모든 것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이 열심히 준비해온 저를 위해서 응원의 마음 가득 담아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반등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자리들은 왜 여기서 더 못 올라가냐, 이걸 먼저 이해해줘야 되는 자리인데요. 지금 함께 차트 보시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리긴 하는데 그 반등들이 힘이 붙는 반등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눌리는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시장은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방향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들은 롱이냐 숏이냐가 아니라 어디서 다시 한번 꺾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디서 받아낼 수 있는지 이 기준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이 하방을 전제로 대응해야 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단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눴었죠. 이 결국에 비트코인은 이 지금의 하락세가 4시간 분 기준의 헐밴드 하단선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누게 되면서 실제로 이 자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하단선을 딛고 일시적인 반등을 일으켰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정상적인 구간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 행보였죠. 자, 왜냐하면 최근 급등 흐름들을 가지고 만들어냈었던 이 피보나치의 되돌림, 이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우리는 골든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4시간 분 기준 헐밴드 하단에서 반등을 일으켰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에는 골든존을 다시 한 번 더 올라타지 못한 채 또 한 번 이 골든존과 함께 1시간 분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주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은 결국 이런 자리들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이 지금으로서는 유동성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켜져도 이 이상을 바라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유동성들이 빠지는 흐름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이 자리 이상으로 말하는 것들은 욕심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이 골든존에서 저항맞고 떨어지던 비트코인의 가격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숏 포지션 잡아서 함께 진입을 진행했고, 4시간 분 기준의 헐밴드 하단선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 익절하며 1차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기회들 같이 함께 붙잡아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인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저희가 단기 롱 포지션 잡아서 1시간 분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 터치했을 때 전량 익절하고, 이 구조와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놨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회 모두 안정적으로 함께 붙잡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기준들은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뤄드리진 못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실시간 관점들은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메모장처럼 바로바로 좀 남겨드리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차트를 못 볼 때도 실시간 반응 체크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얘가 분석하고 있는 관점이 뭔지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메모장처럼 쓰고 있는 스터디룸 전부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먼저 한번 시청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러한 분석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단기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의 비트코인 1시간봉에서는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고 있는데 RSI의 저점은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더블 바텀 패턴까지 형성을 해냈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방에 대한 압력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상승 시그널도 힘을 쓰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또 한번 눌리는 흐름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에 따른 기준들 굉장히 명확하게 잡아볼 수 있는 게 지금의 구조를 우리가 좀 넓게 함께 살펴보시면은 현재 60K 저점과 65K 저점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채널 하나 딱 그려보시면 비트코인이 최근 모든 흐름들에서 이 채널선들을 기점으로 지지와 저항을 꾸준히 받아왔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채널의 0.25 라인, 이 라인을 디뎠을 때마다 강력한 단기 반등세가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채널들을 활용해서 기준을 함께 또 잡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채널의 0.25 라인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 벌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지 테스트를 벌여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오늘이 어떤 날이죠? 바로 비트코인의 옵션 만기장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서 가격들이 지금은 좀 묶여있는 상태다. 현재는 이 가격들을 눌러넣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5시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의 옵션 만기 차트 같이 함께 확인해 봤었을 때 최대 고통이 68K에 자리 잡고 있고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밑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거를 거래소 메이커들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 거래소가 최대한의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를 따져보면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66K에서 67K 사이 이 사이에서 오후 5시까지 가격이 묶여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추측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결국 오후 5시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가 정말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콜 포지션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걸려있는 모습들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 이런 콜 포지션들이 빠지고 롱에 대한 해칭 포지션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대개 옵션 만기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하방 압력부터 먼저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봤었던 플랜 A 시나리오 바로 0.25 라인이 무너져 내리면 1차 목표가 4시간봉 기준의 헐밴드 하단선, 단기 최대 목표가 채널 하단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던 플랜 A가 실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 장기 포지션까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이 채널 하단선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일어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반등이 일어나주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관점들 바로 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저점 갱신 구조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준들 하나 더 살펴보시면은 이 채널 하단선인 65.4K 부근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이 발발됐던 이후에 들어왔었던 이 기관들의 매수 자리 이 자리까지 가격들이 급격한 속도로 빠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60K 저점을 만들었었던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락 채널들을 그려내고 결국 이 전쟁이 발발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큰 하락세가 등장을 하게 됐다가 이 협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대감들이 빠지게 되고 가격이 또 한 번 무너지게 됐었을 때 이 평단가를 지키기 위한 반등분들이 강력하게 등장해주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단기 상승 추세들을 유지해왔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채널 하단선에 벗어나게 되면은 이 다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들이 기관 매수 자리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거의 높은 확률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 이 기관들 매수 자리인 상단선 이 부근인 63.8K 부근까지 완벽하게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남은 자리들이 이 60K 저점 부근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60에서 58K 구간 이 자리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따라서 나는 이 속에서도 안정적인 기회를 붙잡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간절한 마음 가득 담아서 댓글로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하지만 지금의 비트코인 아직 오후 5시는 지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0.25 라인의 지지 테스트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플랜 A는 잠깐 뒤로 넣어두고 우리가 롱으로 스위칭을 해서 그에 따른 단기 목표가 타겟은 잠깐 비트코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보이시는 이 1시간봉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 이 부근인 67K 부근에서 1차 익절
그리고 2차 익절가는 이 채널의 중단선까지 우리가 그에 따른 가능성 열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물론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보자면은 헐밴드 상단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맞지만 결국에 지금은 하방 압력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좀 안전한 선에서 확실한 수익들을 챙기고 싶으시다면은 이 중단선까지만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딱 들어보셨을 때 이 뭔가 자꾸 조건부를 걸고 있고 뭐 여기 무너지면은 이렇게 해라, 지켜지면은 이렇게 해라, 그렇다면 너는 결국 줏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지금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하방 압력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으로 가져가는 관점 역시도 60에서 58K를 다시 한 번 더 찍을 가능성이 있다를 보고 있는 것들은 맞지만 차트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 안에서 크나큰 변동성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동성들을 무시하고 방향성만 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변동성들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이것들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흐름들 속에서 기준이 있어야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여기서 무너지면은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고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물론 우리가 방향성들을 조금 추측하기 위해서 뭐 테더 도미넌스, 뭐 여러 가지 시황들, 그리고 미국 국채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트를 함께 분석하면은 조금 더 높은 확률 쪽의 방향성들을 걸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 확인하는데도 엄청난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다 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기준이라도 갖고 이 플랜들을 안전하게 세워놔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성으로 튀어간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서 대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준비했던 시나리오들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이라도 꼭 좀 중요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인님, 이 시나리오들 참고해서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이러한 지지저항 라인들 이 영상만 보고 따라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널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지저항선들 나도 매매에 함께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결론 정리해드리자면은 이 지금 장에서 중요한 것들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명확한 기준선들 세워놓고 여기가 깨지면은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구간들에서 대처를 이루어내고 지켜졌을 때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에서 안전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에 지금의 장세 자체가 변동성이 크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복해줘야 우리가 다양한 기회들을 붙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손익비가 좋지 않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결국 오늘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들, 이 단기적인 구간 안에서 플랜 A가 실행되었을 때 채널 하단까지 벗어나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에 대한 하락폭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크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도 예민하게 좀 차트를 지켜봐 주시는 거 부탁드리면서 이에 따른 실시간 대응 안내 같은 경우는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관점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분석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